박용진 의원의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어제 법사위 오랜만에 뜨겁긴 했는데 그렇다고 품격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깐죽거린다고 말한 표현에 대해서 공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과거부터 이런 입씨름이 있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백이요? 되고요. 자,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법사위.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도 미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아니 말씀을 좀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피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깐죽거린다 이런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어제 법사위 저희도 짚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들어봤는데 특히 사전적 의미를 또 최강욱 의원이 얘기하면서 비속어가 아니라는데 또 그 뜻풀이가 좀 더 짓거리다는 표현도 좀 등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짓거리다 이것도 비속어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용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깐족거리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뭘 이렇게 답변하고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그 태도의 문제에 관해서 최강욱 의원이 저는 지적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느냐는 건 이제 둘이 공방을 벌이면 되는 거고 다만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그 깐족거리다라는 표현은 그거는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 품격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건 본인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둘이 뭐 공방 충분히 전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할 거 하고 예. 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뭐 국어사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들 그런 것들을 써야만 그 최강욱 의원도 저런 지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민주당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태도는 틀린 말은 아닌데 단어가 좀 적절치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있어서 특히 정치판, 그다음에 행정부든 입법부든 간에 이게 서로 간에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죠. 여야 의원들이 얘기할 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설마 존경해서 꼭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던지는 이유는 말을 그렇게 던짐으로써 그 다음 단어들이 나름대로 상대를 인정하는 듯한 단어들이 나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이제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 최강욱 의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는 얘기하기도 입이 아파요. 국무위원이라면 본인의 스타일이 있지만 조금 무게감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젊고 신선하고 개혁적인 이미지, 똑똑한 이미지가 본인의 언어의 무게감,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서도 할 말을 따박따박하는 스타일이었으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땄을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은 저 단어가 맞는 태도는 맞다. 하지만 단어는 조금 적절치 않았다. 저는 그 정도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 법사위 중에 조금만 더 본질로 가보면요.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박용진 의원
특히 한 장관이 박용진 의원의 검찰 특수활동비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활비를 떡값으로 나눠주는 거하고 수사기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떡값으로 국민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해당 자료를 내시면 되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떡값이라고 주장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하라고 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예요. 한동훈 장관의 마이크는 켜져 있고 박용진 의원의 마이크는 꺼져 있을 때 예산 삭감 기대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런 광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갑질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 말을 되풀이해가지고 아마 기록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이 저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했던 건 사실로 보여요. 근데 지금 전에 어떤 게 떠오르냐면 박범계 의원이 현직 대법관을 놓고서 예산 삭감할 상황인데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해보라고 막 강요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맞아요. 대법원에서도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다라면서 그 예산 필요 없다고까지 했었는데 예산에 대한 권한 가지고서 저렇게 상대방한테 대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왜 삭감하는지 없이 그냥 저 언쟁 끝에 예산 삭감 기대해라라는 건 누가 보기에도 분풀이성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국정이 돌아가게끔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한 만큼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국회의원한테 부여하는 것인데 이게 전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소정수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 예산 삭감 기대하라는 말 갑질 아니야 국회의원 뭐 이런 비판이 있던데. 박용진 의원이 저 얘기를 분명히 했다면 뭐 적절한 태도는 아니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개인적인 그런 것을 이제 예산 삭감이라는 정책적 공적인 부분으로 연결하는 그런 거니까 적절치는 않은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이게 지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또박또박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의 갈등이 계속 커지는 것 같고 저게 정치적으로는 뭐 한 장관한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좀 받아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 장관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그 부분은 적절치 않을 수 있어요. 예. 예산 삭감 갑질처럼 보이지만 박용진 의원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검찰 특활비 부분 영수증 제출 안 하니까 이게 떡값돈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갑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할 말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 얘기, 공방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고 어제 꽤 뜨거웠는데 그렇다고 뭐 국민들이 귀 기울일 만한 알맹이는 없지 않았냐 여러 법사위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